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한국당 공천 상황 볼 텐데 관심 말씀하신 대로 서울 종로의 여야 대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 출마 여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결정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뭐 이제는 또 내일 결정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회의도 열렸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어저께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논의는 마무리했어요. 결론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좀 1대1로 심층적인 표현을 좀 한 후에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논의는 마무리했는데 결론은 심사숙고하겠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은 결정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표현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근데 이거 전 잘 이해가 못하는 게 황교안 대표가 자꾸 종로구 출마를 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거.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인상을 주는 것 자체는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 측은 뭐냐면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종로구에서 이낙연, 황교안 이렇게 붙게 되면 이건 대선 전초전이라는 그게 시선이 너무 많이 쏠린다. 시선이 너무 많이 쏠려가지고 정권 심판원의 효과가 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네. 뭐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자꾸 좀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가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딴 사람 보고 험지 출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본인 자꾸 어디에 출마하는 걸 미루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 뭐 얘기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기회는 없지만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기회입니다. 그런가요?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질주를 뻔히 알면서도 가서 부딪히는 부딪히는 그게 용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뭐냐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감동은 이겨야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감동은 생길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과 감동이라는 것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싶다면 네. 저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게 자꾸 뭐 어떻게 하고 물론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지금 오히려 자꾸 이렇게 시간이 늦춰질수록 그나마 있는 프레임도 흩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한국당 공관이 끝나고 나서 이석연 위원 같은 경우에는 황 대표의 종로 출마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관위 회의가 황교안 일병 구하기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황 대표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관위원들이 공관위원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의견들을 다 또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문제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통합을 위해서 우리 지금 큰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시기, 때에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불쾌감을 좀 드러냈고요. 어저께도 그랬습니다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 전체의 전략, 공천 전략의 어떤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결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미루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자꾸. 저는 신 교수님 말은 전적으로 동의해요. 정말요.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게 어찌 보면 본인이 희생해서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렇게 가장 앞장서 있는 장수가 정말 열심히 싸우고 험지에 가고 어찌 보면 사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험지를 넘어 사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서 중진들한테 험지 가세요.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저렇게 대표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도리어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준 게 본인의 대선 행보도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지도력을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실망감이 더 커질 거고요. 제가 볼 때 총선에서 만약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 안 좋아지면 책임론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또 구성원들도 응원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런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시기도 지금 늦어졌고 지금도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의 경우에 이러다가요 비례로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험지나 사지가 아니라는 곳으로 선택되는 곳을 가게 되면 비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가든 안 나가든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장보가 제일 나쁘다. 예, 장보가 제일 나쁘고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본인 지금까지 끌었는데 만약 안 나갈 거면 안 나가겠다 선언하고 그 자리에 저는 유승민 전 대표를 출마시키는 것이 중로로 저는 그게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유승민 전 대표를 저는 중로에 출마하게 하는 것이 이 야권 전체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 따르기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장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죠.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인은 결정을 안 하면서 본인은 험지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중진들이나 아니면 TK 의원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현 대표는 꽃신 신고 전 대표는 집신 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를 좋은데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갈 때도요. 이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라고 얘기를 하면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또 사실 제대로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험지라는 게 사실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험지라는 거는 그 정당의 현지 지지율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험지가 그래서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험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진짜 험지 나가려면 자유한국당에서 예를 들면 호남 쪽에 나간다든지 이런 게 진짜 험지 출마거든요. 근데 아니 뭐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딴 사람을 뭐 예를 들면은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못 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보 검증위에는 본인이 신청을 아예 안 하고 냈죠. 공관위로 바로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제가 뭐 공관위원이 아니까 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제 판단으로 봐서는 예비후보 대상으로도 본인이 검증을 안 받았어요. 그것도 불이익으로 작용하거든요. 지금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민주당 공관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검증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 총선 전체판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는 총선 전체판에서 이 이슈가 가져올 여러 가지 후폭풍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1심에서 어쨌든 무죄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안고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아마 불허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요.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당 전체의 어떤 총선을 위해서는 포기를 해야 된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제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자리에 지금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떤 맥락입니까? 일단은 최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박근혜 정권에 대항해서 나름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려온 케이스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사실은 최동욱 총장에 대한 영입 의사가 타진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는 라디오 아침에 직접 한번 들었습니다만 아유 오시면 좋죠 저희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제가 볼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가 오르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검찰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이나 현재 정권 차원에서는 최동욱 검찰총장 오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정부에 저항하다가 이제 자기가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결국 그런 상징성을 활용해서 전 이제 검찰 권력의 비판 또 검찰 개혁의 당위성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데는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정용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